시간에 아마 이제 요거를 조금 하다 말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슬렌더니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렇죠? 슬렌더니스가 이제 플레이트의 폭하고 폭의 비례하고 티크니스에 이제 반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마찬가지로 컬럼 버클링에서도 컬럼의 슬렌더니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결국 슬렌더하다라는 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가늘고 길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잘 좌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베타가 커지면 따라서 좌울 공도가 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래 그래프 보면 여기가 이제 지금 베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터디하다,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하다, 슬렌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슬렌더니스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시그마 A에다가 시그마 Y분의 시그마 A니까 요거는 이제 이 시그마 A가 이제 결국은 요게 이제 이 크리티컬 스트레스입니다. 크리티컬 스트레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크리티컬 스트레스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일라스틱 버클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티미트 스트렝스입니다. 예. 요게 이제 지금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배웠던 건 사실은 이 일라스틱 버클링이에요. 일라스틱 버클링. 근데 일라스틱 버클링이 이제 판이 이제 이게 좀 스터디하다. 즉 이거는 이제 이게 폭이 아주 좁고 그렇죠? 좁고 이게 작다라는 거니까 이제 두께가 두꺼운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두께가 두꺼운 경우는 좌굴이 잘 안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기둥도 마찬가지죠. 기둥도 이렇게 가늘고 긴 거 같은 경우는 어 이 요렇게 이렇게 가늘고 긴 거 같은 경우는 탄성 상태 이걸 이제 탄성 자굴이라고 하거든요. 탄성 자굴. 우리의 기둥으로 쪼끔 사실은 원래는 좀 기둥의 좌굴을 좀 배우면서 기둥에도 마찬가지로 얼티미트 스트렝스가 있거든요. 그걸 좀 배우고 나면 그걸로 유출해서 인제 판의 거동을 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인제 사실은 학부 수업하고 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걸 좀 스킵하면서 그 부분이 좀 빠졌거든요. 자 여하튼 보면 이게 인제 탄성 자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약간 똥똥한 게 있겠죠. 그쵸? 이렇게 똥똥한 거는 자굴이 잘 안 일어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인제 이거는 인제 슬렌더니스. 거기서도 인제 베타라고 나타나는데 요게 인제 베타가 베타 1과 베타 2가 이게 인제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탄성 자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인제 좌굴이 발생을 할 때 이 모든 빔의 상태가 모두 다 탄성이란 뜻이에요. 예.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게 지금 좌굴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탄성이야. 그러면은 이게 더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인제 붕괴라고 하면 이게 인제 변형이 더 커서 어디선가 인제 소성이 발생을 해서 인제 더 이상 어떤 인제 소성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인제 우리가 소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제 바로 이 부분 즉 플랫한 부분 이 스티프니스 강성이 0 이란 뜻이죠. 강성이 뭐예요? 힘에 견디는 그 저항의 크기죠. 그쵸? 그러니까 인제 2가 0이 되면 인제 거의 인제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탄성이 발생을 하고 탄성 상태에서 좌굴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더 견디습니다. 탄성에서 인제 변형이 더 커져 소성이 갈 때까지 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소성이 사실은 어떤 판 두께에 대해서 인제 전체적으로 번지게 되면 그때 인제 에 우리가 붕괴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failure 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요게 인제 탄성 자굴이라고 한다면 인제 비탄성 자굴은 뭐냐. 비탄성 자굴이라는 거는 뭐냐면 먼저 이게 그 이 변형을 시작합니다 약간. 사실은 인제 이게 원래는 사실은 그 이상적인 기둥에서는 이 P가 그 좌굴 임계 하중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게 인제 변형이 생기질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인제 보통은 인제 우리가 그 초기 처짐 같은 게 있잖아요. 초기 처짐이나 아니면 잔류응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요게 처음에 쪼끔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힘을 주면 그 처짐이 쪼금씩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보면 인제 어디가 인제 소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성이 발생을 해서 이 기둥의 인제 강성이 떨어지는 거죠. 전체적인 강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좌굴이 일어나는 걸 이제 비탄성 좌굴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좀 공간이 좀 좁아서. 예, 조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제 탄성자굴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뭐든지 어떤 판이든 기둥이든 이게 완전하게 스트레이트한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이제 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제 여기다 P를 이제 점점점 키워주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가는 거는 인제 이렇게 좌굴이 발생을 합니다, 먼저. 좌굴이 발생한다라는 건, 아니 그러면 초기 처짐이 있을 때 이게 인제 사실은,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가 P가 되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이걸 델타라고 하죠. 여기서부터 인제 제일 큰 크기, 요걸 인제 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이상적인 기둥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어떤 초기 처짐 같은 게 없어요. 초기 처짐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컨트 포뮬라라고 해서 인제 하중의 편심도 없습니다. 하중의 편심도 없습니다. 이게 인제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스트레이트한 거죠. 그래서 인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힘이 인제 이 좌굴 임기하중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예. 전혀 델타가 없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쫙 나가게 됩니다. 그죠? 요게 인제 여기가 인제 우리가 좌굴이라고 하죠. 예. 좌굴이라고 발생을 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인제 초기 처짐이 있다. 초기 처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인제 약간 델타가 쪼끔 있잖아요. 처음에 쪼금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중을 주면 요 초기 처짐이 쪼끔씩 증가하다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게 확 꺾어져요, 이렇게. 예. 그럼 물론 인제 어디가 정확하게 좀 얘기하기는 없지만 여기를 대략 우리가 좌굴이 발생한다라고 인제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제 우리는 요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시 인제 일로 돌아와서 보면, 이게 인제 좌굴이 확 일어나는 순간에 이건 인제 탄성좌굴이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모든 상태에서 응력이 다 탄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인제 소성이 인제 점진적으로, 소성 부위가 점진적으로 이게 진전이 되죠. 그쵸? 그러다가 인제 결국은 이제 붕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요게 인제 탄성자굴이고, 요게 인제 아주 슬렌더한 빔 같은 경우는 이래요. 예. 근데 인제 이렇게 인제 약간 똥똥한 경우는 이게 우리가 인제 우리가 이 탄성자굴은 거의 발생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제, 예 지우기가 안 돼. 예. 이게 인제 요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잠시만요. 예 요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제 변형을 약간 시작합니다. 이렇게 약간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좌구는 아직 안 일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에 이제 이미 인제 이건 워낙 단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단면이 크기 때문에 요거는 어 인제 사실은 이거보다는, 요 왼쪽 거보다는 이게 인제 피가 상당히 커졌을 때 물론 인제 여기가 인제 요런 데부터 인제 소성이 우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소성이 발생을 해요. 소성이 발생을 하면 이거 전체의 어떤 우리가 그 굽힌 강성이 이 I잖아요. 그쵸? 근데 E가 인제 이게 좀 변하게, 이 I가 좀 변하게 됩니다, I가. 무슨 말이냐면 인제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 I빔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제 소성이 여기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소성이 발생을 하면 요거는 인제 E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거의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냥 이런 형태, 이거는 그냥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요 I가 인제 확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이가 I가 줄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제 원래는 이제 스토키 아주 작고 똥똥했는데 요게 슬렌더하게 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I 같은 경우는 I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제 관성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요게 인제 스토키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인제 쪼끔씩 변형을 하다 보면 예 쪼금 변형을 하다 보면 여기가 인제 소성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인제 이 아이가 그냥 이런 그 플랫 바처럼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소성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인제 어떤 좌굴이 발생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제 비탄성 좌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인제 비탄성 좌굴이라는 건 좌굴이 발생을 할 때 완전히 다 탄성 상태가 아니다. 일부는 소성이 발생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제 비탄성 좌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판도 거의 인제 비슷합니다. 판도 인제 이런 형태의 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다시 인제 돌아가서 예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지우고요. 아. 자 그래서 인제 요 베타가 클 때는 인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가 인제 요게 인제 바로 탄성 자굴 시기입니다. 요 일라스틱 버클링이라고 돼 있잖아요. 탄성 자굴 시기 탄성 자굴이 먼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소성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면서부터 소성이 인제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인제 완전히 소성이 인제 단면 전체에 증가돼서 fail이 된다. 그러면 인제 뭐냐면 ultimate strength가 되게 됩니다. 예. ultimate strength가 돼요. 그런데 인제 이런 스터디 인제 판이 좀 두껍거나 아니면 그 중간의 것만 하더라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일라스틱 좌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라스틱 좌굴이 너무 커요. 예. 너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소성이 인제 발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좌굴이 큰 변형이 일어나기 전부터 즉 인제 큰 변형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인제 어떤 부분적으로 소성이 발생을 하면서 그게 인제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죠. 그래서 인제 어떤 단면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돼서 인제 더 이상 못 견딘다. 그러면 인제 ultimate strength가 되는 네 요런 점이 돼. 그래서 인제 이게 판이 인제 그 이 베타에 따라서 인제 좀 거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다시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그리고 요 그래프는 인제 우리가 요거는 인제 applied stress고 요게 인제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라고 해서 인제 이게 결국 판이 어떤 힘을 주면 이게 인제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는 게 인제 이게 판이 이렇게 변형을 하면서 그때 인제 이게 점점점 짧아진다라고 했죠. 고게 인제 입실론 A가 됩니다. 예. 요게 제로가 그때도 아니었죠. A가 되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가 시그마 A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보면은 자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요 이제 저번 시간에 그래서 이거 이거를 인제 한번 따져 봤죠. 예. 자 먼저 인제 슬렌더한 플레이트부터 봅니다. 이제 베타가 2.4 보다 큰 경우 자 여기 이쪽이죠. 이쪽에 대해서는 요 버클링 스트레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일드 스트레스보다 한참 못 미친다. 즉 일드 스트레스는 어디예요? 여기가 인제 일드 스트레스죠. 아 그리고 인제 요 curves of collapse stress, collapse stress라는 게 이 빨간색입니다. 예. 빨간색보다 인제 훨씬 더 못 미친다 이런 뜻이고요. 자 요 왼쪽 그래프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즉 인제 applied stress가 점점 가해지다가 여기는 지금 선형이잖아요. 선형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는 완전 탄성이란 뜻입니다. 리니어 탄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중이 제어가 되면 이때는 인제 다시 이 쇼트닝이 인제 다시 원형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직 변형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변형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변형이 없이 그냥 판이 그냥 짧아진 겁니다. 아주 스트레이트로 평평하게 유지하면서 그냥 길이만 짧아진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인제 좌굴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인제 그러다가 인제 여기에 좌굴이 발생하는 거죠. 좌굴이 발생을 하면 인제 그 어플라이 이제 이 강성이 작아져서 어떻게 돼요? 강성이 작아지지만 아직 더 힘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인제 더 어플라이드 스트레스가 인제 점점 증가하다가 인제 여기가 바로 얼티밋 스트렝스가 인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발생을 하고 인제 여기를 넘어서면 인제 하중은 인제 급격히 떨어지죠 사실은.
그래서 인제 사실은 이런 점을 우리가 ultimate strength라고 하고, 우리가 인제 궁극적으로는 결국 판이 못 견디는 그 최대 강도라고 하는 게 이 ultimate strength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요 점을 기준으로 요즘은 설계를 많이 합니다. 예. 좌굴 일어나더라도 뭐 그게 바로 붕괴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포스트 버클링 스트렝스라고 써요. 포스트 버클링 에 스트렝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좌굴이 일어난 다음에 얼티미트 스트렝스까지 얼마나 견디느냐 이것까지 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제 요거가 인제 큰 게 사실은 좋긴 좋은 거죠. 그쵸? 그만큼 설계 마진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인제 그러면 인제 어떻게 되냐면 요 인제 기작을 한번 보면, 잠시만요. 네, 여기는 없네요. 일단 이제 버클링이 발생을 하면 그러면은 인제 이 로드가 그 플레이트 사이드에서 그 로드가 지지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제 스트레이트로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 인제 좌굴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좌굴을 발생을 하면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인제 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좌굴이 발생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판이 이렇게 울어버리면 이렇게 힘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력이 떨어지겠죠. 그쵸? 거의 강성이 없죠. 그쵸? 판이 이렇게 한번 이제 변형이 생겨 버리면 그냥 뭐 이 힘을 가하면 그냥 바로 그냥 아주 쉽게 우리가 구부러진다라는 걸 우리가 대략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아직 판이 인제 요쪽 양쪽은 그 스티프너의 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스트레이트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힘을 못 받고 그다음에 인제 양쪽 플레이트 양쪽에서 이제 어 힘을 이제 더 받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인제 시그마 사이드 요 스트레스가 인제 증가가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인제 non uniform compressive stress라고 하는 게 이와 같이 이 가운데 쪽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인제 처음에는 이렇게 인제 유니폼하게 되죠. 근데 이제 가운데 이렇게 좌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운데는 스트레스를 인제 못 받아갑니다. 즉 강성이 약하면 스트레스를 인제 적게 받는 거죠. 대신 인제 이 사이드 쪽에 스트레스가 인제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인제 요 시그마 맥시멈 요 스트레스가 인제 일드 스트레스에 다다르게 되면 그러면 인제 거의 인제 콜랩스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인제 결국 이 가운데는 거의 뭐 역할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제 시그마 맥시멈 일드가 되면 인제 예 박 인제 페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 인제 아까 그 버클드 포션이 인제 요 부분 때문에 오버all 스티프니스가 인제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죠? 그래서 대략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제 이 판이 인제 슬렌더하면 할수록 여기서 인제 그 포스트 버클링 스트렝스 요게 인제 점점점 예 요만큼이 인제 더 커지게 되죠. 그렇죠? 여기 커지게 됩니다. 그다음에는 인제 인터미디에이트 그러니까 인제 요거는 고 중간에 인터미디에이트 슬렌더니스는 이제 베타가 1 에서 인제 2.4 정도 요렇게 되는 경우는 인제 거의 버클링 스트레스하고 인제 얼티밋 스트레스하고 인제 비슷하다. 거기가 뭐냐면은 인제 바로 요 존인데 요 정도 여기는 그래도 인제 요 얼티밋 스트렝스하고 버클링 스트레스하고 그래도 얼추 인제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요거는 인제 일라스토 플라스틱 라지 디플렉션이 인제 티오리가 인제 사용된다라고 했던 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플라스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제 요 비탄성 좌굴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비탄성 좌굴이. 자 이거는 인제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게 인제 힘이 가해지면서 요게 인제 이니셜 디스토션이 생겨요. 예. 이니셜 디스토션이 증가가 됩니다. 근데 이건 아직은 좌굴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좌굴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초기 처짐이 인제 점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인제 스티프니스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컬 일드가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좌굴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초기 처짐이 예를 들어서 이제 초기 처짐이 이렇게 볼록하게 있다. 그럼 이게 초기 처짐이 점점점 이제 커지는 겁니다. 네.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스트레이트고 여기는 인제 여기는 볼록해지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인제 어떤 강성이 인제 떨어지겠죠. 그쵸? 떨어지면서 또 하나 인제 앞에 거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슬렌더한 거는 그래도 여기가 강성은 떨어지지만 여전히 탄성이잖아요. 그쵸? 탄성 상태니까 그래도 쪼끔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인제 여기는 이게 인제 음 이게 인제 두께가 좀 두껍고,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 인제 인터미디에이트는 일단은 하중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인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요게 인제 발생을 할 때, 즉 슬렌더할 때 인제 발생할 때 인제 하중이 인제 작잖아요. 그쵸? 근데 인터미디에이트 같은 경우는 인제 어느 정도 큰 하중에서부터 인제 거동이 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은 인제 여기가 볼록해져서 강성도 떨어지면 여기가 소성이 발생합니다. 소성. 소성이 발생하면서 인제 이 강성이 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여기가 슬렌더한 경우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인제 변형이 생겨서 강성은 떨어지지만 여전히 그래도 탄성이니까 좀 나은데, 여기는 이제 볼록해서 물론 인제 이것만큼 변형이 많이 생기진 않지만 요 볼록해서 강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대신 이제 소성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말했지만 이게 인제 하중이 어느 정도 커질 때 얘기죠. 그러다 보면 소성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인제 에 강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제 또 응력이 재분배됩니다. 응력이 재분배된다는 건 이 사이드 쪽에 응력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사이드에서 이 yield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에 어떤 컬랩스가 발생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인제 어떤 버클링이 일어나고, 사실은 버클링이 일어나질 않죠. 그쵸? 버클링이 인제 일어나질 않는다라는 거는 이 앞에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버클링은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인제 버클링이 일어나기 전에 인제 얼티밋 스트렝스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어떤 버클링 같은 그런 워닝, 인제 콜랩스에 대한 워닝이 없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변형은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인제 경사진 루프라고 해서 이게 인제 이렇게 인제 요렇게 옆에서 보면 측면을 보면 이렇게 인제 판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컨테이너 선에 좌굴이 발생하고 큰 변형이 막 생기는 거 봤죠? 그 특정 위치에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히게 되죠. 큰 주름이 생기죠. 그쵸? 요런 형태의 인제 주름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 인제 스터디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거는 인제 그 풀 클러시 스쿼시 로드라고 해서 이거는 뭐 거의 일드에 여기 가깝죠. 그러니까 판이 이거는 인제 꺾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제 이렇게 막 판이 이렇게 두껍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제 압축이 그냥 전체적으로 인제 시그마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인제 크게 걸리겠죠. 그냥 이게 인제 일드가 돼서 이건 어떤 굽힘 변형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거의 일드 스트레스에 도달하면서 좌울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거는 뭐 사실은 거의 일라스틱 하중은 엄청 크기 때문에 일라스틱 좌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제 어플라이드 스트레스가 일드 스트레스에 도달해 버리기 때문에 어떤 좌굴은 인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거의 뭐 여기는 좌굴하고 얼티밋 스트렝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뭐 좌굴이 일어나질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이게 압축이 돼 스쿼시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거의 그 점이 거의 인제 시그마 A가 시그마 어플라이 스트레스가 될 때 그때 인제 에 에 얼티밋 스트렝스에 인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아 그래서 인제 이 선금룰을 이제 나중에 좀 비교를 할 텐데요. 이 선금룰에도 인제 보면 이 아이디어 일라스틱 버클링 스트레스가 있죠. 그쵸? 요게 있습니다, 요게. 이게 인제 바로 요 커브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 커브에 되는 건데 이걸 그대로 썼다가는 인제 큰일 납니다.
이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인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수성이거든요, 보수성. 그러니까 인제 실제로 이 스트레스가 가급적 이게 인제 좌굴 강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판에 강도는 어떻게 해요? 작게 평가를 해 줘야지 우리가 보수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죠. 그쵸? 그런데 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은 실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강도보다 훨씬 더 크게 이 엘라스틱 강도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썼다가 인제 큰일 나죠. 그쵸? 그래서 인제 이거를 이제 보정을 해 줍니다. 이게 존슨 오스텐필드 플라스틱 코렉션이라고 해서 요게 인제 뭐냐면 일라스틱 이 버클링 스트레스가 요거는 시그마 F는 이거 시그마 Y로 보면 됩니다. 일드 스트레스의 절반을 넘어가면 예 넘어가면 이게 인제 너무 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크면 요 시그마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이렇게 좀 보정을 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인제 원래는 여기서 인제 이렇게 빼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제 요게 인제 바로 요 부분 이제 뒤에 나중에 그려 보면 되겠지만 이게 인제 어 이렇게 가다가 이거를 인제 이렇게 꺾어 주는 요렇게 꺾어 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바로 소성 보정이라는 겁니다. 소성 보정. 그러니까 인제 여기가 요게 이제 소성 보정이라는 게 인제 말 그대로 그 판이 이게 좀 똥똥해서 인제 소성이 발생을 해서 좌굴 공도가 떨어지는 거를 그거를 고려를 해 준다라고 해서 인제 플라스틱 코렉션이라는 인제 그런 인제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인제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인제 우리는 이것만 계속 배웠거든요. 일라스틱 버클링 이것만 이제 주구장창 배웠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인제 어떤 최종 강도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예 뭐 손들기를 해 주시면 제가 풀어 드릴게요. 음 알겠어요? 2대2 교수님 알겠어요? 음. 그 47 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음. 자 잠시만요. 오케이. 예. 여기 예, 교수님 이대영입니다. 예, 47 페이지에 그 2가 3보다 더 좌굴 그 강도가 높은 이유를 한번 그러면 그 도표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서 도표에서 예, 일단 아까 베타가 인제 일단 T 오버 B T분의 B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인제 베타 2고 이게 인제 베타 3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인제 더 크죠? 그쵸? 이게 더 크죠? 맞죠? B가 인제 폭이 더 크고 띠끝은 얇으니까 이게 인제 더 크잖아요. 그쵸? 예, 맞죠? 그러면은 인제 결국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제 베타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좌굴 강도가 인제 요렇게 뭐 이거를 따져도 되고요. 뭐 여하튼 이 베타가 크면 무조건 다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더 슬렌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좌우 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감사합니다. 네. 자 뭐 또 없으면 뭐 넘어가고요. 이따가 또 질문하세요. 자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인제 점점점 그 어떤 현실에 인제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아주 이상적인 거를 얘기를 했다면 이제 점점점 현실에 가까워지는데 인제 그거 중에 하나가 뭐 레지듀얼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기둥에서도 사실은 그걸 좀 배웠어야 되나 좀 싶긴 한데 우리가 기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상 기둥은 인제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 현실 기둥은 인제 우리가 잔용력, 여기 잔용력이 포함되고 그다음에 인제 초기 처짐 요런 것들이 포함되고 그다음 하중도 어떻게 해요? 편심 하중이거든요, 편심 하중. 편심 하중이라는 거는 인제 요 기둥에 어떤 힘이 인제 가해질 때 요 정중앙이 아니라 한쪽에 이렇게 치우친다라는 거죠. 그럼 아무래도 좀 자고 더 잘 일어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인제 현실적으로는 인제 고려가 되면 자궁은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인제 결국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보수성에 인제 가까워지는 거 사실 현실과도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이론은 점점점 더 어려워지지만 여하튼 뭔가 현실적인 팩터를 더 넣어서 이런 좌굴 강도든 뭐 최종 강도든 평가하는 거. 요게 인제 전반적인 인제 어떤 구조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제 잔류응력이 있는 거예요, 잔류응력이. 잔류응력은 뭐 저도 학부 수업 때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요게 인제 잔류응력이 우리가 인제 판을 이렇게 맞대기 하고 나면 특히 이렇게 인제 용접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판은 어떻게 되냐면 인제 우리가 인제 금속이라는 게 열을 가하면 이게 인제 늘어났다가 식을 때 이제 수축이 되죠. 이게 수축이 되죠. 근데 금속이라는 건 인제 늘어나는 건 별로 안 늘어나요. 그런데 수축을 할 땐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인제 가열을 할 때보다 이 수축할 때 그러니까 냉각이 될 때 그 수축량이 가열될 때 한 서너 배 정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잔류력은 이 냉각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냉각되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요 가운데 부분이 이제 냉각을 하면 수축을 하려고 하죠. 그렇죠? 얘는 수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 바깥쪽은 그대로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요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인장이 걸리죠. 그렇죠? 압축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수축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수축을 못하게 잡고 있다 보면 인제 인장 응력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인장력이 굉장히 커요. 요게 거의 일드 스트레스에 가까운 그런 인장이 걸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제 길이 방향의 잔류력은 이렇게 인제 용접부에 용접부를 따라서 거의 인장에 가까운 아주 큰 응력이에요. 근데 인제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냐? 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가 인장이 걸리니까 여기 앞쪽이 걸려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제 서로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내적으로 평형을 이뤄 줘야 돼요. 그쵸? 그쵸? 이게 내적으로 평형이 안 되면 이게 이 판이 어떤 힘을 받아서 움직이겠죠, 스스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인장이 많이 걸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사실 넓게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는 인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넓게 인제 분포돼 가지고 여기가 인제 압축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요 에어리어 A하고 B1, B2를 다 더하면 이게 인제 서로 인제 상쇄되게 포스가 상쇄되게 그렇게 분포가 됩니다. 횡방향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횡방향은 좀 패턴도 그러니까 응력이 이 방향인데 요 패턴도 좀 명확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응력의 크기도 크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즉 인제 길이 방향의 잔류 응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인제 그럼 판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판에서는 인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인제 요 판을 요 쪼끔 그림 복잡할 수 있는데 판이 인제 일단 판이 이 판이에요. 그다음에 요게 인제 스티프너가 사실 이렇게 용접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인제 여기를 따라서 높은 잔류응력 그 액추얼 레지듀얼 스트레스가 여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죠? 여기가 인제 그게 인제 여기가 인제 우리가 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장 쪽이고 그게 거의 일드 스트레스에 가까운 그런 응력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그게 인제 여기가 인장이니까 나머지 많은 부분은 요렇게 인제 압축 여기는 인제 압축이 걸리죠. 그쵸? 여기는 인제 압축이 걸리고 넓은 부분은. 그리고 인제 여기는 뭐 다시 또 인장이 걸리고. 그래서 인제 이거를 그 약간 이상적으로 우리가 바꾸면 요렇게 인제 바꿀 수가 있어요. 요렇게. 그냥 요렇게 인제 간단하게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빨간색처럼 요렇게 인제 실제 분포를 요렇게 인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요 부분이죠. 판 전체에 압축이 걸린다, 이 압축. 우리가 자굴이라는 게 압축의 건데 잔류력이 미리 인제 압축을 가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굴 강도를 인제 깎아먹겠죠. 그쵸? 그거를 인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요거의 인제 그 잔류력의 크기는 뭐 이걸 인제 이상적으로 간주를 했을 때 여기가 인제 에 요 부분의 영역이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여기가 인제 이타 T라고 하는 게 여기가 인제 이타 T 있고 여기에다가 양쪽에 두 개가 있고 거기다 시그마 Y를 곱한 거 하고 그다음 나머지 여기가 인제 폭이 B-2 이 이타 T에다가 시그마 R 레지듀얼 스트레스. 그래서 레지듀얼 스트레스의 정도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인제 대략적으로 인제 평가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인제 이게 인제 어떻게 되냐면 요 시그마 A만큼 자율 강도가 인제 떨어지게 되거든요. 자, 인제 요거를 보면 여기서 보시면 인제 요렇게 인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단 시그마 어플라이드 스트레스를 걸어 줬을 때
요게 인제 지금 여기 압축이 미리 걸려져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은 결국 어플라이드 스트레스에다 레지던트 스트레스를 더한 만큼 그 요 압축 응력이 실질적으로 걸릴 거 아니에요. 그쵸? 실질적으로. 뭐 실제로 가해준 거는 이렇지만 그러니까 인제 외력으로 가해진 건 시그마 A지만 인제 요 잔류력에 의한 압축 응력하고 더해져서 실제로 가운데가 받는 힘은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되면 요게 인제 우리가 시그마 Y가 될 때 어플라이드 스트레스인데 시그마 R만큼 우리가 인제 결국 시그마 A가 시그마 Y 마이너스 시그마 R이니까 그만큼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가운데는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바깥 요 가운데가 페이드 되고 나면 이제 바깥쪽에 인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컴프레시브 스트레스가 인제 커지면서 이게 인제 어 1에 도달하면서 페일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바깥쪽은 우리가 인제 텐션이 걸리니까 이게 인제 에 이게 인제 오히려 유리하죠 여기는. 여기는 그쵸? 이게 재분배가 일어나지만 여기가 인제 압축이 발생을 하면서 이쪽에 응력이 재분배돼서 커지지만 여기 이미 이제 텐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그마 Y에 도달하는 데 좀 오래 걸리겠죠. 그쵸? 고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는데 그래서 인제 여기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인제 원래 이게 인제 잔류력이 없을 텐데 잔류력이 있을 땐 그만큼 더 빨리 좌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발생을 하고 요게 인제 요 피크까지 도달할 때 상당히 인제 원래는 여기서부터 피크까지가 요만큼 되잖아요. 그러니까 쇼트닝이 별로 안 생기는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상당히 큰 쇼트닝이 생깁니다. 예. 짧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인제 엣지 쪽은 오히려 텐션이 걸려서 일트까지 도달하는데 좀 꽤 많은 압축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제 요 점까지 최고점까지 이제 많은 압축이 걸리는 거죠. 하지만 인제 그렇지만 인제 보면은 여기서 인제 얼티미트 스트렝스를 보면 그래도 떨어집니다. 예. 작용력 있을 때는 인제 앞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인제 일단은 이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압축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인제 좌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인제 많이 인제 사실 강성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여기는 플러스 요인이 있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요인이 인제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인제 여기가 인제 페이드 되면 아주 빨리 급격하게 여기 사이드 쪽의 응력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떤 플러스 요인은 크지 않고요. 오히려 가운데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도 인제 베타가 좀 큰 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고요. 예 비슷하고요. 아 그다음에 인제 완전히 이 똥똥한 것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냥 요 피크가 그냥 내려오는 거 수준이 되죠. 그쵸? 예 물론 인제 이런 같은 여기가 더 크긴 하지만 요런 점들이 더 크긴 하지만 뭐 사실상 여기를 거의 좌골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굉장히 쇼트닝이 크죠. 그렇죠? 요런 데랑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쇼트닝이 커지면은 동안 사실상 어떤 그 구조물이 변형이 커서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점들을 인제 우리가 페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제 뭐 설명을 피키니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가 원래 중간에 이렇게 볼록한 게 있잖아요. 그쵸? 요런 것들이 인제 사라진다. 그리고 이제 콜랩스 트레인이 스트레스 프리인 경우 요거보다는 더 크다. 인제 여기 이렇게 설명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예. 그리고 인제 얼티밋 스트렝스가 어떻게 되냐? 얼티밋 스트렝스가 지금 인제 원래 스트레스 프리는 여기였잖아요. 그쵸? 여기였는데 요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내려온다라는 그리고 인제 인제 요 파란색 선을 보면 스티프니스가 인제 첫 번째 줄어드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점이 인제 바로 요 점이 됩니다. 요 점. 요런 점. 그러니까 인제 좌굴이 인제 실질적으로 탄성 좌굴이 발생하는 게 인제 요런 점들. 예. 여기를 보면 여기 빨간색이 사실 얼티밋 스트렝스인데 뭐 여기서는 지금 이 점을 요 점을 거의 이 얼티밋 스트렝스로 봤네요. 뭐 여기 변형이 있기는 하지만 큰 변형이 있지만 여기서는 여기를 얼티밋 스트렝스로 그래서 여기서 인제 첫 번째 스티프니스가 확 떨어진다. 그쵸?
뭐 여기서 보면 뭐 여기서 이제 스티프니스 이게 결국 이 기울기가 스티프니스죠. 이 스티프니스가 이제 확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견딜 수 요만큼씩 이제 더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알겠죠? 뭐 대략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예, 또 뭐 또 잠깐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면 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 오늘부터 뭐 중간고사 고3들 온라인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지금 부하가 많이 걸리나 그런 것 같지 않네요. 이 줌이라는 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네. 지금 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괜찮아요? 이거 레지듀얼 스트레스 설명하실 때부터 조금 지지직 거리셨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어때요?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여기는 이제 좀 이 수강생이 많지는 않아서 괜찮은데 이제 학부 수업은 60명이 듣다 보면 이게 좀 멈춰요, 화면이. 그래서 조금 아주 곤란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게임이론은 잘 알죠, 그쵸? 죄수의 딜레마도 잘 알죠, 그쵸? 이게 서로 이제 잘 협의를 해서 서로 이제 자기 죄를 이제 부인을 하면 그러면 이제 둘 다 이제 최적이죠, 그쵸? 근데 이제 각각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백을 하는 순간, 둘 다 자백을 하는 순간 이제 가장 최악의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이 게임 이론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노벨상 받고 굉장히 유명한 경제 이론이었죠,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인제 전에 요런 것들이 인제 현실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 고런 사진을 좀 찍은 거예요. 예. 이게 인제 요거 분명히 제가 얘기 안 했죠. 그쵸?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인제 저희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여 가지고 이렇게 이중 주차를 해 주는데 양쪽을 다 해 줍 두 줄로 합니다, 두 줄. 보통 한 줄이죠. 그쵸? 두 줄로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보면은 이게 지금 아침인데 거의 여기가 빽빽합니다. 예.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지나가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인제 뭐냐면은 이거를 이 두 줄인데 안쪽부터 채우면 되잖아요. 그쵸? 안쪽부터 채우면 바깥쪽엔 몇 대 안 세워지기 때문에 이 차가 인제 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차가 지금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면 차를 몇 대를 밀어야 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인제 결국은 자기가 안에 들어갔다가 이 차 꼴이 나가는 게 싫어서 무조건 다 바깥에 대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대다 보니까 인제 안쪽에 대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예. 서로 불편한 거죠. 그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텅텅 비어 있어요. 안에부터 착착착 채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까워요.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경비 아저씨가 이거를 안쪽부터 채울 수도 없는 거고요. 이 밤에 인제 이렇게 많이 채워지기 때문에. 요런 인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관련된 거 중에 인제 몇 년 전에 왜 그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인제 고생하는 게 텔레비전에 한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때 저도 저희 경비실에 인제 에어컨이 없고 또 인제 바로 뒤에 약간 야상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도 못 열고 그냥 완전히 찜통더위 인제 고생을 하시는 거죠. 완전히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시고 인제 그런 게 안타까워서 그때 우리 동에다가 인제 그 엘리베이터가 에다가 이렇게 약간 인제 공지를 해서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달아 드리자. 그래서 뭐 2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모아도 세대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조그만 거 하나 달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그때 인제 "전기세는 그럼 누가 내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모금을 해서 뭐 한 100 몇십만 원 정도 모았죠. 그래 가지고 제 통장으로 다 모아 가지고 에어컨 조그만 거 얼마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한 10 년치 전기세가 된다. 전기세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좀 요금제도 그때 한전 사이트에 가서 인제 다 이렇게 따져 보고 대략 계산을 해서 전기세도 뭐 몇 년치를 다 모아 놨기 때문에 "그거 모은 돈을 내면 된다."라고 해서 인제 그걸 밀어붙였죠. 밀어붙였는데 인제 그때 뭐 그 동대표한테 연락이 왔고 그거는 인제 어떤 뭐 그 아파트 규정상
그 동대표들 회의가 있대요.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대표가 조금 호의적이어서 자기가 좀 잘 설득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그게 동대표가 한 30명 정도 있는데 거의 찬성은 서너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반대했어요. 다. 이유는 뭐냐? 자기 동은 안 달아주는데 다른 데는 달아줄 수 없다. 이제 결국 그거죠. 자기 수희 아저씨만 피해보는 걸 못한다. 라는 게 이제 그 원칙이었죠. 예. 그 논리였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은 돈 다 돌려주고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그때도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뭐 이제 그리고 한 1, 2년 후에 아파트 전체적으로 이제 에어컨이 달려서 좀 상황은 좋아지긴 했는데 하여튼 뭐 그때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다시 이제 원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얼티미트 스트렝스에 대해서 이제 다른 그 다른 효과가 뭐가 있느냐. 그 사이드 쪽에 이제 구속.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많이 했지만 이 사이드 쪽이 심플 서포트냐 클램프냐, 특히 이제 일라스틱 버킹 같은 경우는 이 클램프대로 바뀌면 좌우 강도가 많이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클램핑, 즉 그 플레이트의 이제 사이드의 경계 조건을 클램프로 바꾸면 일라스틱 버킹 스트레스는 약 75% 정도 커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얼티밋 스트렝스는 한 10%밖에 안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는 거의 이제 무시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결국은 물론 이제 이 클램프드로 하면 이제 이 클램프 조건이 되면 물론 이제 탄성 자국은 늦게 발생을 하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탄성 자국이 발생을 하고 판 전체에 일드가 발생하는 건 아주 빨리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로 효과가 없다.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어차피 가이드는 똑같기 때문에 요 이제 경계 조건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실 얼티밋 에 도달하는 결국은 뭐 이게 이제 일종의 제로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가운데가 이렇게 자국이 생겼다. 라고 하면 이제 자국이 발생할 때까지 그때 이제 이 어플라이드 스트레스 이미 한참 커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자극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 사이드도 이미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응력이 재분배돼서 이 사이드 쪽에 응력이 커지면 그럼 이제 바로 이제 페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운데 부분에 어떤 응력이 좌우로 늦게 발생하지만 결국은 이미 그때 이제 사이드 쪽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별로 그런 효과는 적다라는 겁니다. 잘 안 들려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됐어. 예, 시컨트 포뮬러는 이제 식이 3개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녹색이 있고요. 그다음 빨간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있고 3개가 있습니다. 여기 좀 식이 많아 가지고 헷갈리는데 요 이제 녹색은 이제 그 웰딩이 안 됐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인제 잔류력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잔류력이 인제 완화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잔류력도 인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제 고런 경우가 인제 이 녹색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빨간색은 인제 에버리지 웰딩, 그다음에 인제 요건 헤빌리 웰딩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요 실선하고 인제 점선이 있죠. 실선은 인제 unrestrained고요. 그다음에 인제 점선은 이제 restrained가 됩니다. 예, 인제 요게 인제 restrained 같은 경우는 가만있어 봐. 이거 잠시만요. 예예예.
그러니까 인제 레스트레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구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요게 인제 좀 강도가 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제 요 점선들은 쪼끔씩 더 올라가죠. 특히 인제 이게 슬렌더한 경우에 인제 요게 인제 레스트레인의 효과가 좀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슬렌더한 경우는 우리가 인제 탄성 자골이 인제 주로 많이 지배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쵸? 요 탄성 자골이 인제 중요한데 요 인제 슬렌더한 경우는 탄성 자골은 이제 그 경계 조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렇 슬렌더한 쪽은 요 점선이 좀 많이 인제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서 보면은 그 타우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자 여기서 인제 이 식을 이제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일단 인제 여기 B 오바 T가 있잖아요. B 오바 T를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인제 그 값이 인제 그리고 인제 B 오바 T가 결정이 되면 사실 베타도 결정이 되죠. 그쵸? 이제 베타는 인제 시그마 Y하고 2가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고거에 의해서 인제 에 계산을 하고요. 요게 인제 근데 여기가 인제 그 시그마 y가 200 메가파스칼일 때는 인제 파스칼일 때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인제 베타가 결정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인제 여기서 그 용접을 지금은 용접을 요 점선을 받죠. 그래서 인제 레스트레인드면서 인제 뭐 스트레스 릴리브드 언웰디드다. 그럼 요런 케이스다 그러면은 인제 여기 시그마 AU가 일드의 80%가 인제 얼티밋 스트렝스가 됩니다. 그런데 인제 이거는 인제 타우가 없을 때고 타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타우가 있으면 타우가 예를 들어서 일드의 40% 0.4 라는 거죠. 40%가 있다 그러면 인제 이 커브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쵸? 뭐 앞에서 인제 타우 xy가 일드의 40% 다라고 하면 그 리덕션 팩터가 어떻게 돼요? 리덕션 팩터가 인제 요렇게 0.4의 제곱 이렇게 돼서 약 72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인제 이 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뭐 이 식 앞의 식을 이 커브에다가 인제 녹여 넣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인제 B 오바 T가 40 인데 요게 인제 요 밑에 거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것도 뭐 물론 이렇게 계산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커브는 인제 어떻게 읽냐면은 인제 일드 스트레스가 200 에서 인제 450 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인제 여기가 요 커브 요 포인트 요 라인이 인제 B 오바 T가 40 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제 그 일드 스트레스가 200 에서 450 으로 커진다 그러면 인제 요 라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인제 이게 쭉 올려서 또 요쪽을 읽어 보면 인제 이 값이 인제 요렇게 되는 거고요. 오리지널은 인제 요거였죠. 요게. 근데 인제 요걸 쪼끔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인제 강도가 오히려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 일드가 인제 커졌어요. 200 에서 450 으로 커졌어. 그러면은 사실은 더 인제 판이 튼튼해지니까 인제 얼티미트 스트렝스가 더 커져야 되죠. 그런데 이제 마치 이쪽으로 오면서 이 요 비율이 인제 작아진 것처럼 인제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시그마 y가 커졌기 때문에 요 시그마 a의 절대값은 커집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인제 베타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제 커졌죠. 왜냐하면 베타가 커지는 게 인제 지금 베타의 지금 시그마 y가 여기 있기 때문에 즉 시그마 y가 450 에서 200 으로 커지면 요 비율만큼 1.5 배만큼 이제 커지게 됩니다. 요렇게 커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제 요 비율은 0.94 에서 0.77로 인제 떨어지긴 하지만 요게 인제 실제로 시그마 y가 이미 커졌기 때문에 실제로 시그마 a를 계산해 보면 186 에서 346 메가파스칼로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요 식들을 좀 비교를 해 보면요. 롱 심플리 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팔크너 룰이 인제 이거고요. 요게 인제 팔크너 룰이죠. 요거고 그다음에 인제 요게 인제 일라스틱 포뮬러.
일라스틱 포뮬러 이제 요건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베타로 바꿉니다. 베타가 이제 요거니까 여기서 이제 강제로 아 아 예. 여기를 시그마 y로 나누고 요거를 이제 풀어내면 이제 베타로 이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그러면은 인제 요 오일러 포뮬러는 인제 요게 됩니다. 여기가 되면서 우리가 1들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1 에서 딱 끊죠. 예. 여기서 1 에서 딱 끊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 DMV 포뮬러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일라스틱을 이제 풀어서 일라스틱이 인제 요거죠. 요거에 대해서 인제 풀어서 베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원래 식을 요거를 인제 요걸 넣고 그다음 베타로 인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베타로 표현하면 여기서 인제 요 클래시피케이션 룰은 요 빨간색처럼 보이죠. 그쵸? 상당히 팔크너 포뮬러하고 이제 비슷하게 인제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시컨트 포뮬러 요거는 인제 요렇게 녹색으로 되고요. 요건 인제 제가 한번 실제로 그려 본 겁니다. 그래서 인제 선금 룰이 그러니까 식들이 쪼끔 요 최종 강도 쪽은 식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석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뭐 세미 애널리티컬 또는 경험적으로 이 식들을 만들다 보니까 식들이 사람마다 쪼끔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인제 한 번씩 이렇게 좀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요건 인제 다른 출처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게 레퍼런스인데요. 요게 인제 부산 백점기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인제 요런 거를 이제 박사 때 전공을 하시고 요런 쪽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인제 가져온 커브입니다. 요게 인제 앞에 거랑 상당히 일치합니다. 인제 요거는 인제 여기서도 보면 F 해석을 하고 F 해석을 했죠. F 해석을 한 게 이제 요 까만 점들. 요거 인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바깥에 이 테두리 있죠. 요게 인제 지금 시그마 X입니다. 시그마 X분의 이거를 인제 시그마 제로 즉 일드 스트레스 나눈 거고요. 요건 시그마 Y입니다.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에 대해서 인제 그린 건데 이쪽인 플러스니까 이쪽은 이제 텐션입니다. 텐션. 텐션 쪽. 자 우리가 인제 이거를 우리가 폼비스 스트레스 크라이테리어를 그려보면 요렇게 되잖아요. 바로 인제 이 커브가 이겁니다. 폼비스 크라이테리어입니다. 이쪽 바깥쪽은. 그래서 인제 양쪽에 그냥 텐션이 걸리는 경우는 이 폼비스 크라이테리어를 따라가요. 예. 따라가다가 인제 컴프레션 이게 인제 컴프레션이 걸리는 쪽으로 오면 그럼 이제 좌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인제 폼비스 크라이테리어 페일이 되기 전에 이미 인제 좌굴이 발생을 해서 어 좌굴이 발생을 해서 이게 인제 안쪽으로 인제 들어오게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좌굴이 빨리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이게 FE에서 결과에서 인제 최종 강도를 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가 인제 요런 실선이 뭐라고 됐냐 요게 인제 얼티밋 스트렝스입니다. 얼티밋 스트렝스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게 인제 버클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버클링. 버클링이 일어나는 거. 예 버클링이 일어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뭐 참고로 보면 thickness가 13 T고요. 쪼금 얇죠. 이건 얇은 거고요. 그다음에 어 이 초기 처짐이 있는 겁니다 요게. 초기 처짐이 좀 있고요. 그다음 레지듀얼 스트레스도 일드 스트레스의 한 5% 정도 레지듀얼 스트레스를 이제 적당히 가정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요건 좀 판이 얇기 때문에 버클링 스트레스하고 얼티밋 스트렝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버클링이 좀 일어나지만 얼티밋 스트렝스까지 좀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1 T입니다. 21 T라는 거는 인제 이게 베타가 작죠. 인제 아까 인제 베타 21 있고 베타가 13 있다 그러면 인제 이건 인제 더 작은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의 버클링하고 얼티밋하고 인제 거의 붙어 있죠. 그쵸? 인제 예. 그래서 인제 이 두 실선과 점선이 거의 비슷한 걸 인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실선 같은 식들을 인제 이 책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인제 FE 해석을 해서 그 점들을 리그레션해서 식으로 인제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인제 앞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요게 인제 thickness가 큰 경우는 아 예 thickness가 큰 경우는 뭐 거의 ultimate strength랑 버클링이랑 이제 붙어 있죠. 여기하고 여기 요 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베타가 크면은 이거하고 이거 차이가 좀 크다라는 거죠. 그게 인제 뒤에서 그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예, 요 그림이 지금 이쪽은 바깥쪽은 이제 텐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심사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이제 요쪽, 특히 요쪽은 어 시그마 X, 시그마 Y 다 인제 압축이 걸리는 이제 바이액시얼 컴프레션인 부분이고요. 요 부분이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인제 요 챕터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궁금한 거 질문. 교수님 53페이지에 음. 그 레지듀얼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그 직선으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왜 그런지 여쭤봐도 되겠어요? 여기 직선 여기? 예, 예, 어 얼티밋까지 사이에 그, 네, 맞습니다. 어 일라스틱 범위에서 얼티밋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인제 직선이라고 레지듀얼 스트레스는 처짐은 아니니까 처짐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인제 판이 완전히 이 직선이라는 건 완전히 평평하다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평평하다는 거예요. 평평해서 인제 압축을 가해서 그냥 이게 그냥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변형이 안 생기고. 요게 예, 이제 거의 직선으로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아까 초기 처짐이 쪼끔 있는 경우는 다르죠. 요렇게 처짐이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인제 힘을 가하면 요 처짐이 더 커지잖아요. 그쵸? 처짐이 커지면 예, 커질수록 이 인제 이 굽힘이 많이 생기면 강성이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제 처짐이 있는 경우는 이게 약간 이렇게 굽죠. 근데 인제 그냥 레지듀얼 스트레스만 있는 경우는 판이 그대로 스트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좀 짧아진다고 해서 강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냥 인제 짧아지기만 하다가 여기 1, 2에 도달하는 포인트만 인제 내려가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인제 직선이 안 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인제 디플렉션이 점점점 커져야지 그러면 인제 많이 쳐지면 칠수록 인제 여기 강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가 인제 커브가 요렇게 인제 휘게 되는 거고.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없나요? 교수님, 예. 저희 시험은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되나요? 아, 그거요? 그 시험이 지금 저도 아직 심각하게 고민을 못 했는데 학교에서는 인제 어 "대면 시험은 안 된다." 그래서 인제 오픈북이나 아니면 뭐 테이크 홈 시험을 봐라. 아니면 뭐 과제로 대체를 하고 "기말에 시험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쪼끔 고민이에요. 이게 물론 오픈북으로 볼 수도 있죠, 대학원생들은. 근데 인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서로 이렇게 서로 뭐 그러진 않겠지만 뭐 서로 인터넷을 찾아본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오픈북이지만 근데 딱 자료만 가져오고 그거를 오픈해서 하는지 뭐 인터넷까지 찾아가면서 하면 거의 뭐 못 풀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험을 볼까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튼 의견을 드릴게요,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서. 근데 아직은 쪼끔 우리가 2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시험 볼 타이밍은 아닙니다. 보더라도 뭐 거의 5월 넘어가서 시험을 볼 거예요. 고건 나중에 다시 의견을 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